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정신으로 이슈를 파헤치고 탐사하는 이슈 현미경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빚독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개인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요.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재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을 궁금해할 정도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벌써 이제 전전대 의원이죠.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는 하지 않았었고요.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당시 경기도지사 하실 때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또 작년 총선에는 지역에서 또 출마를 좀 어렵게 결심을 하고 해서 최근에 말이 많은 또 그 서천호 국회의원 네. 당선인 그분과 경쟁을 해서 또 패배를 하고요. 네. 현재는 지금 국회의장님하고 민생 그 특별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정확하게는 가계경제 가계경제 전문가라고 전문가. 얘기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우리 국민분들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내란 사태 이후에 민생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지금 감사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그 기록하고 있는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특히 네. 지난해 들어서서 뭐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빚독촉에 시달리니까 좀 이 빚 좀 어떻게 내가 형편껏 갚을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이제 채무조정 권리입니다. 네, 네. 이 채무조정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이후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또 개인 회생을 신청을 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연체 중인 상태의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개인 회생 신청자 수도 또 제도 시행 이후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의 경매율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담보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네, 네. 이 대출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아주 잔인하게도 네. 금융회사에서 임의로 네, 경매에 경매 붙여버립니다. 같은 거. 그래서 네. 채무자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 마음대로 경매를 붙이는 걸 임의 경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임의 경매가 늘었다는 얘기는 담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계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나라 경제 전체 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경제 그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뭐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경제는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가계 소득은 좀 당분간은 버틸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의 몇 배 이상의 고통이 서민 가계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우리 민생특보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각 당에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시민단체에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뭐 그 개인들이 알아서 그 이 고통을 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빚으로 인한 고통이 그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 그만큼 사실 그 물가는 지나치게 높아지고 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후퇴하면서 발생한 지금의 서민들의 고통을 사회적 좀 문제. 그래서 사회 각 그 분야의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네. 또 할 수 있다면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각 정당에 저는 이제 빚독촉
특히 빚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빚을 갚지 못해서 연체 중인데 독촉이 심하니까 이 독촉을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모멸감이 들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독촉 단계에서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자. 네, 이런 취지로 이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 시민사회와 그리고 정의당과 그리고 정의당이 아니고 진보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 빚독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구제책도 마련해주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이제 제가 이 채무자 보호법상에 할 수 있는 국회가 네, 좋은 네. 법을 만들어놨으니 네. 이 법이 실제로 이 각계각층의 채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그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네네네. 1타 강사로 나오셨는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어떤 빚 독촉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일 최근 들어서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네. 전날에 일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부모의 그 이제 강요에 의한 죽음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네, 네.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일가족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데에는 빚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이다라는 유서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었고 뭐 또 지난해에 지금은 이제 탄핵 이 최종 인용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흥분을 했던 네, 네. 사건 중에 하나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네. 딸의 유치원에까지 전화해서 채무 사실을 알리고 네. 심지어 그 어머니의 직업을 폭로를 하고 이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망신 주기와 위협하기를 통해서 빚독촉을 했던 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던 네. 그 유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네. 다시 태어나서도 그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딸을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 추심의 고통, 빚독촉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네. 있었는데요. 지금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그 극단의 우울감, 네. 극단의 경제적 실패감, 좌절감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채무자 방어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가 된 것인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신 개인 채무자 보호법, 그 뭐 개인 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돼 네. 있었잖아요. 네. 이게 법률명은 깁니다. 길어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빌려준 사람의 권리죠. 네. 이걸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지 마라. 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주겠다. 네, 이 네. 얘기고 채무는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네. 이 갚아야 되는 의무지만 그래도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네. 이게 바로 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보시면은 그 추심 행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이전보다 좀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내용들이 제정이 됐는데요. 뭐 이전에도 사실 공정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채권 추심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제약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갑자기 그 사회자님께서 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는데 연체를 했어요. 네. 갑자기 금융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누구누구 씨 그 연체하셨는데 빚 갚으셔야죠. 라고 한다면 네. 그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빌린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니요, 전화가 빌린 곳에서. 예. 합법일 것 같은데요. 예, 합법일 것 같죠. 네. 근데 거기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추심을 하겠다라는 착수 통지를 했느냐. 아. 그 서면으로 착수 통지를 네, 해야 네. 되고요. 그래서 네. 추심 전 며칠 전까지는 착수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음. 되고 그 서면에 그 추심을 하는 추심인의 성명과 소속과 이런 것들을 다 밝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통지서를 받은 뒤에 전화를 받았으면 합법이고요. 합법이고. 근데 만약에 그런 서면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네. 만약에 느닷없이 전화 왔다. 그럼 불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법 추심하면은 네. 폭력, 맞아요. 폭언 네. 예,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이 빚독촉에 대해서 상담을 강화해야 네. 된다라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제안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이겁니다. 채권 추심 행위라는 건 법률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조치이기 때문에 절차에 아무나 맞게. 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음. 그동안 우리는 이 추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법이 맞아요. 이렇게 배경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사실 네. 욕만 안 했지 네. 폭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고 밤중에 전화하고 애 학교 등교시키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찾아와서 애 앞에서 빚 갚으란 소리 하고 네. 예,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일부러 대표 전화로 해서 어느 대부업체인데 누구씨 계십니까? 네. 이건 제3자가 채무 다 사실을 알게 알게 하는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식의 망신스러운 추심 행위들이 이전에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는 다 제재가 가능하다. 아.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그 추심을 조금 한마디로 편법적, 네. 불법적으로 해도 네.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은 신고 절차도 까다롭고 신고 이후에도 뭐 금감원에서 채권 금융사의 추심회사에 계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없었죠. 네,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불법 행위를 한번 했으면 한마디로 아까 착수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네.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 왔다. 그러면 바로 금감원에 신고를 하셔서 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에서 그리고 진보당에서 시민사회에서 대신 그 상담을 받고 그 불법적 내용을 판단을 하고 금감원에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 앞으로 여기는 불법 추심을 했기 때문에 추심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군요. 예, 추심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채권 추심, 수심. 예, 빚독촉 독촉. 그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데 네, 네. 빚독촉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갖고 있는 현재 소득 상황 네. 그리고 채무 현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분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 네, 이런 프로그램을 상담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정당하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제가 알기 위해서는 원래 법원에 가서 직접 발급을 해보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네. 그것도 좀 간편하게 되었나요? 네. 그러니까 빚을 예를 들면은 한계은행에 네. 그냥 주거래 은행하고만 거기서 주로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일으켰다면 네. 나의 채무 현황을 알기가 쉽죠. 네. 근데 사실 사람이 이게 좀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여기저기 대출 가능한데 맞아요. 다 네. 채무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내 채무 현황을 다 알기 위해서는 물론 뭐 요즘은 그런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오래 연체되지 않은 단기 연체 중인 채무 현황은 다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셔가지고 연체를 오래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요. 금융회사들도 연체율 관리를 합니다. 네. 연체하시는 분들을 그냥 다 연체자로 금융회사에 남겨두면 네. 그 금융회사의 사실 건전성이 나빠지죠. 그렇죠. 부실 비율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실 채권들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회계장부에서 빼버립니다. 네. 빠진 회계장부에서 빠져버린 채무는 채무자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전에는. 오, 네. 그 네. 채권자가 어디로 갔는지, 그렇죠. 채권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네, 거네요. 내 채권이 어디로 팔렸는지 네, 네.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이제는 채권을 팔 때도 채무자에게 알려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채권을 양수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을 사가는 네. 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아,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이후에 그 채권을 산 그 또 다른 채권자 네. 대부업체들이죠. 이런 데는 반드시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이 내용을 올려야 됩니다. 정보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네. 내 채권이 다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내 채권의 현황, 어디서 채권자가 누군지를 싹 한 번에 알 수가 네네. 있는 거네요. 한 번에 알 수 있고 만약에 빚독촉 전화가 걸려왔는데 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거기 없다. 없는 채권이다. 아, 그러면 추심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아, 그렇군요. 예, 미처 채권자가 거기 등재를 안 했다. 네, 네. 그러고 추심했다. 그럼 불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없는 채권은 안 갚아도 되는 빚입니다. 채무자로서는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네, 그런 네, 네.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뭐 빚독촉이라든지 이게 불법 추심인지 이런 게 궁금하거나 할 때는 빚독촉 상담소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희년 함께라는 시민단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빚독촉 민생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각의 전화번호는 자막으로 제가 알기로 자막. 뜨기로 네, 올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이니까 네, 네.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은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빚독촉 민생 상담소로 연락하시면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지역에다가 그 플래카드를 개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빚독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빚독촉 상담소 이렇게 전화번호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근데 그 플래카드를 개첨하면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서울시 그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에 네. 처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님 그 민선 8기에서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빚독촉 민생 상담소를 통해서 불법 추심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빚독촉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꼭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채무 조정을 원하신다면 나는 빚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매월 상환 원리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도 또 그 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는 정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경제적 실패는 사회가 재개할 수 있도록 다시 응원해 줘야 되는 문제지 실패했으니까 좌절하고 살아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후진국이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서도 우리 특보님 응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리 LLR님, 재윤경 특보님, 서민경제 전문가, 이재명 대표 오래전부터 주빌리은행 건으로 함께 일하셨죠. 제 주변에도 어려운 시기에 주빌리은행 혜택 본 분들 많아요라고 하셨고요. 김민규님, 역시 재윤경 민생특보님 대단하세요. 차가운 달님께서는 사회안전 매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중성님께서도 일 잘하는 민주당 따봉이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